끈적해진 피와 막힌 혈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통증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며 지나갑니다. 하지만 혈관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10명 중 7명은 이미 혈관 안에 기름때가 쌓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본인이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혈관은 70% 가까이 좁아질 때까지도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오면서 그제야 문제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뇌졸중이 왔다, 갑자기 심장이 아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결과가 한순간에 터진 것입니다. 마치 집안의 하수구처럼 처음에는 물이 잘 빠지지만 기름이 조금씩 쌓이면서 어느 순간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오늘 괜찮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자주 든다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손끝이나 발끝이 찌릿찌릿하거나 자주 저리는 느낌,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더 차는 느낌, 이유 없이 자주 어지러운 증상, 이런 것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넘기지만 바로 이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뇌혈관은 한번 막히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단 4분만 끊겨도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후유증은 더 커지고 어떤 경우에는 평생 회복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 LDL이라고 불리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늘어납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아주 얇게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두 번째는 그 좁아진 곳에 피가 뭉쳐 덩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혈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떡입니다. 이 피떡이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이미 좁아진 곳에 걸리는 순간 혈관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만약 이 혈전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되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단 몇 초 만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무서운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혈관 자체가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원래 혈관은 고무호스처럼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심장이 피를 보낼 때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혈액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딱딱해지면 이런 탄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결국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끈적한 피를 맑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가 너무 끈적하면 혈전이 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혈관의 탄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셋째는 이미 손상된 혈관벽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진짜 혈관 관리가 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시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결정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양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파를 그저 반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파는 혈관 건강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음식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관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더 끈적해지고 혈관벽에 훨씬 잘 달라붙습니다. 마치 녹슨 쇠가 더 쉽게 달라붙는 것처럼 말입니다. 양파는 이 과정을 막아줍니다. 둘째, 혈압을 낮춰줍니다. 양파는 혈관을 넓혀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좁아진 혈관이 조금 더 편안하게 혈액을 흐르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셋째, 피가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전이 생기는 위험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양파 속 유황화합물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 피를 묽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끈적한 피를 맑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방법입니다. 양파를 너무 깊게 껍질을 벗기면 안 됩니다. 영양 성분은 껍질 바로 아래에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겉에 마른 껍질만 살짝 벗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자른 뒤 바로 조리하지 말고 15분 정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양파 속 좋은 성분들이 더 활성화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큰 효과를 만듭니다. 그 후 약한 불에 천천히 끓여 국물처럼 마시거나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기름에 살짝 볶으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너무 강한 불은 오히려 영양소를 파괴하니 반드시 약한 불로 천천히 조리해야 합니다. 하루에 양파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가 약한 사람은 생양파보다 익힌 양파가 훨씬 좋습니다. 혈관은 조용히 늙어가지만 관리도 조용히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양파 하나를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혈관을 되살리는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양파만 꾸준히 먹으면 정말 혈관이 깨끗해질까요? 아쉽지만 양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하고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혈관 안에 쌓여 있는 기름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음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참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혈관 건강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음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혈관 속에 쌓인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페이와 달샤라는 두 가지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EPA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중성지방을 크게 줄여줍니다.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벽에 쉽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파는 이 중성지방을 낮춰서 피의 흐름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수치를 낮춰주고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줍니다. HDL은 일종의 청소부입니다. 혈관에 붙어있는 나쁜 지방을 간으로 가져가 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셀이 많을수록 혈관은 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혈전 예방입니다. 피가 뭉쳐 덩어리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전이 생기지 않아야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단순히 콜레스테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대의사는 특히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중요한 성분이 바로 테테인입니다. 드레아가 충분하면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부족 때문입니다. 또한 오메가3는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혈관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기름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혈관 안쪽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염증이 반복되면 혈관벽은 점점 상처를 입고 더 쉽게 막히게 됩니다. 오메가3는 이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선을 튀겨서 먹습니다. 바삭하고 맛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가장 중요한 오메가3가 대부분 파괴됩니다. 높은 열과 기름 속에서 좋은 지방이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튀김 기름 속의 나쁜 지방까지 함께 먹게 됩니다. 좋은 음식을 오히려 해로운 음식으로 바꾸는 셈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굽거나 찌거나 조림으로 먹는 것입니다. 특히 찜은 영양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은은하게 익혀서 먹으면 오메가3을 최대한 지킬 수 있습니다. 구워 먹을 때도 너무 센 불보다는 중간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를 먹을 때는 마늘을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오메가3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마늘 자체도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어와 마늘은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무와 함께 먹는 것도 추천합니다.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서 생선의 영양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레몬즙을 살짝 뿌리는 것도 좋습니다. 비타민C를 보충해줄 뿐 아니라 비린내까지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와 함께 작용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먹으면 수은 같은 중금속이 몸에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 통풍이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다면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생선 비린내 때문에 정말 못 먹겠어요. 이런 분들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방법만 바꾸면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첫째, 생선을 우유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조리해보세요. 비린내가 많이 줄어듭니다. 둘째, 생강이나 청주를 조금 넣어 조리하면 냄새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처음부터 큰 양을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한 조각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정말 어렵다면 오메가3 영양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음식만큼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주 식탁에 생선 한두 번 올리는 것, 그것이 쌓여서 몇 년 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양파가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이라면 등푸른 생선은 이미 쌓인 기름을 정리해주는 청소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세 번째 음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라고 생각하는 음식입니다. 바로 달걀 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걀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콜레스테롤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달걀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걀 전체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른자가 아니라 바로 달걀 흰자입니다.
달걀 흰자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고단백, 저지방, 무콜레스테롤 식품으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관 속 지방을 관리하고 손상된 혈관벽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달걀 흰자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리신, 메티오닌, 트레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특히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간은 우리 몸의 기름 처리 공장과 같습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정리하고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지방이 더 쉽게 쌓이고 혈관 건강도 나빠지게 됩니다. 달걀 흰자는 이 간의 기능을 도와 지방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 기름 청소 속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 지방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 속도가 느려집니다. 달걀 흰자의 단백질은 이 시스템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벽 보호입니다. 혈관은 매일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작은 손상이 계속 생깁니다. 이 손상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염증이 생기고 점점 딱딱해지게 됩니다. 달걀 흰자의 단백질은 손상된 혈관벽을 복구하고 새로운 보호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이 더 튼튼해지고 탄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아서 먹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흰자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할수록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흰자만 먹으면 너무 퍽퍽하고 맛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샐러드에 넣는 것입니다. 삶은 흰자를 잘게 잘라 채소와 함께 먹으면 식감도 좋아지고 훨씬 먹기 편합니다. 두 번째는 야채와 함께 가볍게 볶는 것입니다. 단, 기름은 아주 적게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기름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흰자를 이용한 계란찜입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무디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흰자를 잘 갈아서 다른 건강한 재료와 함께 섞으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기름에 튀기거나 과하게 굽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삶거나 찌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2~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단백질 과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노른자는 완전히 버려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노른자까지 함께 먹어도 괜찮습니다. 노른자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과하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혈관을 살리는 3가지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양파는 피를 맑게 해줍니다. 등푸른 생선은 혈관 속 기름을 줄여줍니다. 달걀 흰자는 콜레스테롤 관리와 혈관벽 회복을 도와줍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쁜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매일 혈관을 망치는 음식을 계속 먹고 있다면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마치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데 아래에서 오염된 물이 계속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끊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과자, 도넛, 쿠키, 케이크, 마가린, 바삭한 빵들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사람이 만든 최악의 지방이라고 불립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춥니다. 게다가 혈관벽에 염증까지 만들어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두 번째는 포화지방입니다. 삼겹살의 하얀 비계, 소고기의 기름진 부분, 베이컨, 햄, 소시지, 치즈, 버터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지방은 체온에서도 끈적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결국 혈관벽에 들러붙어 통로를 좁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라면, 국물 요리, 젓갈, 햄, 소시지, 간장 같은 음식들입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혈관의 탄력도 점점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 액상 설탕입니다. 탄산음료, 달콤한 커피,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가 대표적입니다. 액체로 들어오는 설탕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혈관벽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반복될수록 염증이 심해지고 중성지방도 함께 올라갑니다. 콜라 한 캔 속에 각설탕이 10개 가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좋은 음식을 하나 더 먹는 것보다 나쁜 음식을 하나 줄이는 것이 더 빠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과자 하나 줄이고 음료 대신 물 한 잔 마시고 튀김 대신 생선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 작은 선택이 혈관의 미래를 바꿉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혈관을 결정합니다.